자, 벌써 5주차 비대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주차 오늘 항공기관은 연료계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연료계통은 요구 조건을 보면 목적은 뭡니까? 연소실로 들어가는 연료를, 가스터빈 엔진이잖아요. 연소실로 들어가는 연료를 정확히 공급해서 최적의 엔진 작동 특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은 뭐냐? 지상이나 비행 중에 모든 조건 하에서 엔진의 연료 제어 장치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연료 제어 장치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고도나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원활히 작동해서 엔진이 꺼지지 않게끔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연료의 종류는 지금 ZA나 ZA1을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기본 베이스는 뭐다? 등유계다, 등유. 그래서 선명한 당황색계의 등유계, 그래서 케로신 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로신이 바로 등유입니다. 등유는 여러분들 자주 못 볼 텐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가스 보일러지만 예전엔 기름 보일러 할 때 사용되는 기름 보일러의 연료가 등유입니다. 등유, 케로신. 자, 그래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 종류를 보면 이거 과거에 우리 작년 2학기 때 왕복 엔진 수업할 때 이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자, 앞에 보면은 위에 부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AV 가스 이렇게 돼 있죠? AV 가스가 뭐예요? 항공 가솔린입니다. 자, 항공 가솔린에서 왕복 엔진에 사용되는 것은 이 AV 가스들입니다. 그럼 이 숫자들은 뭘까? 옥탄가를 얘기하는 거죠. 옥탄가. 옥탄가가 높고 낮은 거. 그다음에 LN은 로우 리드에서 낮은 납이 함유량이 낮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왕복 엔진에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가 전투기, 제트기에서 사용되는 연료들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ZA, ZA1, B가 있는데 ZA 또는 ZA1을 제일 많이 씁니다. 공군에서는 ZA1, 민간인 ZA1 씁니다. 그다음에 보면 왕복은 AV가스라 그랬고 ZNG는 등유계를 활용해서 등유에다가 뭘 집어넣냐? 휘발유 혼합물과 산화방지제, 부식방지제, 결빙방지제, 미생물 살균제 등 여러 가지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군용과 민간용으로 나누는데 군용은 JP8, 예전에는 JP4였어요. 근데 4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8을 쓰고 민간 항공은 ZA나 ZA1을 씁니다. 그래서 군용기 대부분은 다 이걸 씁니다. 지산 지원 장비도 마찬가지 요걸 씁니다. JP8을 씁니다. 그러면 군용기하고 민간 항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는 뭘 쓸까요? 요걸 씁니다. 그러면 2737은 뭐겠어요? 뭘 쓸까요? 요걸 쓸까요? 요걸 쓸까요? 2737은 JP8을 씁니다. 왜? 따져보면 민간항공이 ZA1보단 군용항공 JP8이 더 좋다. 뭘 하나 더 넣느냐? 요 결빙방진제를 하나 더 넣어서 더 좋다. 군용은 면세니까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료의 종류를 보여드렸고, 항공 연료계통 그림을 보면 연료 탱크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세너 탱크가 있고 메인 탱크 1, 메인 탱크 2, 메인 탱크 3, 메인 탱크 4. 날개에 대부분 다 연료가 들어가 있고 리저브 탱크 있고 마지막에 서지 탱크가 있습니다. 서지 탱크는 뭐냐면 뒤에 날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지 탱크가 뭐냐면 펌프가 급격하게 이제 작동을 하거나 급가동하면은 밸브 급하게 시에서 갑자기 이제 막 관로에 막 파손이 될 수 있도록 갑격이 막 압력이 몰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압력이 몰아져서 막 막히거나 관로나 밸브가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 조절을 위해서 이 서지 탱크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오른쪽 그림은 작년 이야기 때 보셨는데
연료를 덤프하는 겁니다. 덤프. 뿌려내는 거냐.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왜 버릴까요? 자, 버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중량과 착륙할 때의 중량이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륙할 때는 엔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륙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륙이고, 반대로 착륙할 때는 활주로의 노면의 단단한 거와 그 다음에 항공기 기체 동체가 견딜 수 있는 힘 하중을 고려해서 무게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일정 무게 이하로 내려와야지 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 없는 연료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공중에서 버리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안 떨어집니다. 실제 공중에서 다 분해되니까, 높은 고도에서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소모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모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빨리 버릴 수 있다. 소모하려면 막 플랩 내리고 랜딩을 내리고 해서 막 가속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연료계통 요구 조건에서 증기폐색 현상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내용은 정의는 뭐냐? 너무 빠른 기화에 의해서 만들어낸 증기 주머니가 연료를 제한하게 되고 연료 흐름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히는 현상이다. 왜 그러냐? 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기 주머니가 연료를 도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베이퍼락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낮은 연료 압력이 됩니다. 연료 압력이 낮으면 당연히 고고도에서 탱크 내 연료에 작용하는 압력이 낮아버리면 비등점이 낮게 되고 기포를 형성하게 돼서 원인이 되므로 갇혀서 연료가 흐름 속에서 갇혀버려서 증기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세요? 기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엔진의 열을 받아서 연료 라인의 펌프 내에 있는 연료가 증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또 뭐냐? 연료의 과도한 불규칙한 흐름. 탱크에 있는 연료의 파동이나 엔진의 구동 펌프의 기기적인 작용, 그 다음에 연료관에서 급격한 방향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관 내에서 연료가 막 불규칙하게 흔들리다 보면 흔들림에 의해서 공기가 혼합되면서 연료관에 가스가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갇혀있던 공기가 연료로부터 이탈하면서 급격한 방향 변화나 굴곡이 생기는 지점에서 증기 주머니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증기 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연료 라인 자체를 열원, 엔진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열을 좀 덜 받게 하거나 아니면 연료 라인을 급한 경사나 방향 변화 또는 직경 변화를 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부스터 펌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에 있는 실제 구동 펌프까지 가는 라인 내에서 부스터 펌프 압력으로 연료를 가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포를 미리 발생해 준다. 그러니까 메인 구동 펌프가 작동하기 전까지 연료 탱크에서 나갈 때 일종의 초기의 부스터 펌프를 가압 펌프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가압에 의해서 원활하게 연료가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량의 증기가 연료 속에 남아 계량 작용을 방해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증기 분리를 계량 장치 앞에 장착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세 가지 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료 펌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이 가압된 연료가 연료 시스템 작동이나 미터링 장치에 무슨 문제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릴리프 밸브는 지나치게 압력이 높다 그러면 야, 너무 압력이 높으니까 다시 돌아가. 어디로? 펌프 입구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력 릴리프 밸브다. 그죠? 그래서 압력으로부터 연료 계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연료 펌프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2차, 2차 되는데 여기 1차입니다. 1차 기어가 여기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차 기어 돌아가는. 자, 연료가 들어와서 여기 기어가 회전하면서 압력이 걸리면서 어떻게 된다? 연료 밸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압력 릴리 밸브는 너무 높으니까 거꾸로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 2차 밸브까지 연료가 가서 다시 한번 또 압력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된다. 여기 이제 체크 밸브 있죠? 여기 양쪽에 밀어서 들어갔다가 이쪽 역렬한 걸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체크 밸브가 되는 거고. 자, 이해되시죠? 여기 엔진 구동축과 연결되는 거고. 자,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서 부스터 펌프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자, 연료 조정체에서 바이패스 연료 입구가 되는 거죠. 암, 이게 연료가 들어와 필터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필터가 막아졌다 그러면 일로 안 들어오고 여기로 바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히터. 연료 히터는 뭐냐면 연료 윤활유 냉각기나 연료 히터는 연료 부스터 펌프와 주 연료 필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 스크린에 뭘 막는다? 결빙을 막는다. 스크린은 뭐예요? 연료 필터잖아요. 필터에 스크린들이 있는데 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고도에서는 약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지다 보면 연료가 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결로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히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료를 가열해서 연료 속에 흡수된 수분이 생기는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해주고 만약에 얼음이 생기면 연료 필터가 막히게 되고 연료를 필터 바이패스를 통해 걸리지 않게 돼 연료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는 보통 연료 온도가 0도씨에 접근할 때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작동됩니다. 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는 어선다, 연료 필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게이지나. 그래서 연료 히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 자, 보시면 자, 연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연료가 입구 있죠? 연료 입구가 요 분홍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료를 히터를 히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 공기 흡입구 있잖아요. 공기 흡입구. 여긴 출구고. 자,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이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우리 어떻게 해요? 브리드 밸브죠. 브리드 밸브 브리드 공기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파이프라인들 지나간들 사이를 다니면서 배프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뜨겁게 데워줍니다. 연료 튜브가 공기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다 데우고 나면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연료 히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오일 쿨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료를 냉각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일을 냉각시켜 주는 거다. 연료 여과기, 그 다음은 연료 여과기 구성품입니다.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굵은 피터나 또는 가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굵은 피터는 연료 탱크와 연료 펌프 사이에 위치하고 가는 필터는 펌프와 연료 조정 장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치할 때는 요겁니다. 그래서 필터는 연료 펌프 앞 뒤에 사용되고 막힐 경우에 바이패스가 열려서 엔진의 연료가 그냥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 필터를 안 통과하고 바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연료 조정 장치는 쉽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한 연료 공급을 해서 마이크론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 셀룰로스 파이퍼 필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료 여과기는 스크린 디스크 여과기와 아니면 2단 여과기 둘 중에 있다. 스크린 디스크 여과기는 청동, 항동,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메쉬 도롱을 만듭니다. 메쉬가 뭔지 알죠? 방충망 같은 거. 그래서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압력이 낮은 곳에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 커피 필터 같은 건 어때요? 종이를 쓰잖아요. 항공기에서 종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압력을 많이 걸은 상태에서 쫙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종이 필터 쓰면 찢어지죠. 그래서 금속, 여기서 보여듯이 청동, 황동, 깨끗한 사용한다. 그래서 연료 여과기 모양을 보면 자, 이 바이패스 밸브가 여기 이게 축 조립된 분해된 모양이고 여기가 바이패스 밸브고 필터 헤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두면 코어를 통해서 이 스크린 형태 여기가 다 지나고 나면 여기 디스크 형태 그 다음에 필터 헤드 요 내부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는 연료 여과기 형태입니다.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내용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요번이 끝이 아니라 요 뒷부분에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